안녕하세요. 2023 정부회계감사론 제7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제7장은 그 클로징, 결산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6장까지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총계정 원장에 분계를 하고 전기를 했으면 이제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감하는 작업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계정을 찾아가 보면 현금 계정이 제일 크죠. 현금 계정은 자산 계정이고 나중에 재무상태표로 갈 거예요. 쭉 따져서 차변에 쭉 날짜별로 쭉 살펴보니까 이 정도의 거래가 있었어요. 이렇게 엑셀에서 정리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도 있는 거는 들어온 돈, 차변에 있는 거는 현금 자산의 증가한 내용이고 대변에 있는 내용은 현금 자산이 나간 거예요. 보증금 주고 임차료 주고 영업권 때문에 다 현금이 나간 거예요. 다 합쳐보니까 현금이 들어온 거는 2억 490만 원이고 나간 거는 1억 2122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잔액이 836만 8천 원. 8천, 8,368만 원이 나왔어요. 잔액을 이쪽에다 기록을 해줘야 양쪽을 합계했을 때 똔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 잔액으로 통장에 지금 8,368만 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 현금 계정을 마감을 해봐야 얼마가 있는지. 물론 우리 이제 입출금 통장 찍어보면 맨 밑에 있는 게 이게 잔액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복식북이니까 들어온 거 나간 거 다 합쳐서 본 다음에 잔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액 계정이 있었어요. 매출액 계정은 수익 계정이라서 오른쪽에 있죠. 매출액이 몇 번 발생했느냐? 9월 10일 현금 외상 매출금, 9월 20일에 현금 외상 매출금, 9월 30일에도 현금 외상 매출금으로 이렇게 매출액이 발생했어요. 다 합쳐보니까 1,050만 원어치. 지금 9월 달 전체를 결산하는 겁니다. 9월 결산하는 건데 9월 달에 1,050만 원어치 팔았어요. 아, 내가 상품을 1,050만 원어치 팔았구나. 그래서 잔액이 이쪽에 기록되고 잔액하고 합계를 구하면 양쪽이 똔똔이 되겠죠. 외상 매출을 따져보니까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채권이니까. 따져보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이 늘어난 거 9월 10일 날 200만 원, 300만 원, 260만 원에서 760만 원 어치 외상 매출금이 증가한 반면에 9월 25일 날 이 중에 일부 200만 원이 현금으로 대체됐어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760만 원이었던 게 200만 원 빠지니까 잔액으로 560만 원이 남아있다. 그래서 양쪽 합해보면 똔똔이 되도록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재료. 딴 데서는 재고 자산으로도 했는데 원재료로 지금은 했어요. 원재료 자산이죠. 원재료 재고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원재료를 살펴봤더니 9월 2일 날 100만 원어치, 15일 날 120만 원어치, 21일 날 110만 원어치 샀어요. 그래서 원재료가 지금 330만 원 있어요. 330만 원 있는 걸로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나 저 뒤에서 원가 회계 해보겠지만 이 원재료가 남아 있을까요? 다 팔았잖아요. 매출액으로. 이 위에 보면은 매출액으로 어? 이 원가 330만 원짜리 원가를 가지고 1,050만 원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고에는 원재료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없애줘야 돼요. 지금 잔액이 있는 걸 없애주는 방법이 원가 회계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나간 거 20일 날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뭐 이렇게 수도요금 나간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 따져봤더니 35만 원. 이건 순수하게 비용이죠. 비용으로 나간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나간 거 따져보면 9월 15일에 180만 원 나간 거,
그대로 비용으로 계산해 줘야 되고,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 나갔어요. 근데 이것도 1년치를 했단 말이죠. 1년치를 했기 때문에 9월 달 것만 결산해라. 그러면은 1년치가 아니라 1년치 전체가 보험료가 아니고 9월 달 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선급 자동차 보험료, 그러니까 채권으로 처리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사용료도 마찬가지예요. 이따 그래서 정리분계라는 것을 하는 걸 하는데 이것도 1년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9월 달만 결산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1년치 전체가 아니라 12분의 1 또는 10분의 1만 해줘야 되는,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계정이 이 선급 보험료 계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잔액은 현재는 하여튼 이 정리분계 전이니까 있는 그대로 한번 정리만 해보는 거예요. 마감만. 차량 운반고 자동차 산 거 3천만 원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수선비 두 번 나간 거 4천만 원 비용으로 4천만 원 잔액으로 남게 되고, 차입금 저번에 계산할 때 이거 5천만 원에 3천만 원 했었는데 다시 5천만 원으로 돌렸어요. 5천만 원에서 또 9월 1일 날 1억 원 두 번에, 이것도 날짜가 하나는 잘못됐을 거예요. 날짜 이거 잘못됐네. 날짜 하나 고쳐야 되는데 이것도 맞는 날짜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입금 잔액은 1억 5천만 원, 빚이 지금 1억 5천만 원 있는 것이죠. 잔액으로. 그 다음에 어음 결제한 게 있었어요. 수선비 같은 거 어음 결제했잖아요. 어음이라고 하는 부채가 지금 4천만 원 남아 있는 걸로 잔액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 자산도 처리했을 때 비품 자산 한 거 보니까 비품으로 산 게 쭉 많아요. 다 합쳐보니까 1215만 원어치의 비품을 구입했어요. 이거 자산으로, 자산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비용이죠. 임차료 비용 두 번 발생했어요. 두 번 발생한 거 치니까 142만 원 비용으로 임차료 비용 이렇게 잔액을 도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 이건 자산이라고 그랬죠. 내가 권리금 준 거 영업권으로 계산해서 이 영업권 자산으로 5천만 원 있는 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2천만 원, 이것도 자산이죠. 보증금 2천만 원 자산으로 계산을 했고, 그리고 자본금 지금 5천만 원 잔액으로 자본금이 있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정을 다 이제 1차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수정, 정리분계 하기 전에 시산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별로 계정을 가운데에 센터링을 하고 양쪽에 잔액과 합계액을 쭉 써보는 게 시산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명이 현금부터 매출액, 외상매출, 원재료, 공공요금, 급여,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사용료, 주차장 사용료, 차량 운반고, 수선비, 차입금, 어음, 임차료, 비품, 영업권, 보증금, 자본금까지 이렇게 한 16개, 7개의 계정이 있잖아요. 그 계정별로 잔액을 써주고 합계액을 써주게 돼 있어요. 현금은 남아있는 게 8,368만 원 남아있는 걸로 따졌으니까 요것이 잔액이고 양쪽 다 합치면 합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계를 따졌을 때 여기서는 양쪽 합계가 맞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는 맞는 거냐면 맨 밑에 총합계는 맞는 거예요. 총합계는 맞지만 이 양쪽이 맞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 잔액하고 요거랑 합친 게 요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요 합계랑 잔액하고 합친 게 요게 되면 돼요. 매출액도 요거랑 여기 잔액이 제로잖아요. 잔액 제로인 거 합치면 이것도 그대로 1,050만 원 매출액 발생한 거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 잔액을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잔액을 현금 잔액, 마감한 잔액이니까 이게 합계액은 검증,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건 잔액입니다. 그래서 현금, 매출액, 외상매출은 560만 원, 원재료 330만 원, 요건 없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공공요금 350만 원, 급여 180만 원, 자동차 보험료, 주차장 사용, 요거는 한번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출액과 자동차 보험료, 주차장 사용료 이건 다시 한번 해줘야 돼요.
차량 운반구 이것도 만약에 해준다면 감가상각하면 이것도 다시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감가상각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 비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 부채 차입금으로 1억 5천만 원, 어음으로 4천만 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임차료 비용, 비품 자산, 영업권 자산, 보존금 자산, 자본금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잔액을 다 따져본 합계액이 잔액하고 전체 합계액은 같아야 돼요. 차변 잔액이 2억 5천5백만 원, 대변 잔액이 2억 5천5백만 원 이렇게 맞아야 되고 합계액도 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 전 시산표 아직 원가액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원가 처리하기 전에 시산표를 맞춰보고 잔액도 맞고 합계액도 맞고 이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한 작업이 잘못된 것이 없구나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정분계라고 하는 거, 수정 정리분계라고 하는데 발생주의 회계 원리에 따라서 9월달 한 달만 해라. 그랬으면 아까 주차장 사용료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거를 그 회기 그 한 달짜리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미리 준 돈이니까 선급금을 해가지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원재료 없어졌는데 아직 처리 안 했잖아요. 원재료를 매출 원가 비용 처리를 해주고 그래서 원재료가 없어지는 걸로 해버리는 거죠. 매출, 원가,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반영하는 거, 감가상각비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1차 시산표 만든 다음에 수정분계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해줘야 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분계를 실제로 해보면 원재료 처리, 원재료가 지금 다 팔았는데 330만큼 있는 걸로 잔액이 있는 걸로 아까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주려면 어떻게 분계를 해주면 되냐면 매출원가 비용이 330만 원 발생했고 원재료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으로 이게 사라진 걸로 불이 나서 사라진 거 손실 처리하는 것처럼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매출원가 계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330만 원 매출원가 330만 원 계상하고 비용이죠. 상대는 원재료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재료 계정에 가서는 지금 330만 원어치의 원재료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매출원가로 오른쪽에 원재료 계정의 오른쪽에 자산의 감소죠. 이렇게 써줌으로 인해서 잔액이 제로가 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이상 창고에 원재료는 없습니다. 그 대신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이 330만 원어치 발생한 걸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 분계를 해주고 통계적 원장도 수정해주고 시산표도 나중에 이렇게 반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도 12개월어치 100만 원을 했는데 원래 9월 달만 하려면 11개월어치는 12개월어치를 다 했으니까 12분의 11은 내가 미리 준 거예요. 선급 보험료 이거는 자산이에요.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지금 미리 준 돈이니까. 그리고 반면에 자동차 보험료가 지금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 원 중에 91만 원은 비용에서 삭감을 해줘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보험료를 많이 친 거죠. 9월 달만 따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급 보험료라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선급 보험료에 이렇게 그대로 가는 거죠. 선급 보험료에 91만 원 써주고 상대 계정 자동차 보험료. 그럼 자동차 보험료 계정에서도 기존에는 자동차 보험료 비용으로 100만 원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아니야. 9월 달만 따지면 91만 원은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91만 원이 아니라 뭐만 남게 돼요? 9만 원만 남게 돼요. 9월 달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따지면.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료 잔액이 그동안 100만 원이었던 거를 9만 원으로 깎아주는 대신에 91만 원은 선급 보험료로 처리해주는 이 과정이 바로 수정분계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사용료도 마찬가지예요. 1년치 120만 원을 냈는데 지금 9월 달 것만 계산하라고 하니까 12분의 1이잖아. 120만 원을 다 주차장 사용비로 하면 안 되고 주차장 사용비 9월 달만 쓴 거는 10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11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급 주차비, 선급 주차장 사용료 또는 선급 주차비로 해서 어? 주차비를 축소해야 돼요. 반대로 주차장 사용료 110만 원 이렇게 해서 요만큼은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계정인 선급 주차비란 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110만 원 계상을 해주고 잔액도 선급 주차비 이건 자산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용료는 기존에는 주차장 사용료가 비용으로 120만 원 나간 걸로 되어 있었는데 선급 주차비로 110만 원을 오른쪽에 써줌으로 인해서 감소시키는 거죠. 실제 잔액이 주차장 사용료는 어떻게 돼요? 10만 원만 남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수정 분계 또는 정리 분계 이렇게 마감 시점에서 이걸 발생주의 회계 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수정하고 시산표도 수정하게 됩니다. 이제 매출원가하고 자동차 보험료 그 다음에 주차장 사용료 3개에 대해서 정리분계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까지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감가상각비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처리한다는 얘기는 자동차가 지금 3천만 원짜리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500만 원어치 감가상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500만 원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해주고 차량 운반구의 가치를 자동차의 가치를 어? 잔액이 이 3천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래서 수정 후에 한번 살펴봤더니 없었던 계정이 원재료 계정에 요 양쪽을 해서 똔똔해서 없어지게 만들었고요. 새로운 계정 만든 거는 매출원가, 성급보험료, 성급주차비. 매출원가와 원재료, 매출원가를 통해서 원재료에 그만큼 남아있던 거를 매출원가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소리죠. 이 선급 보험료는 91만 원을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료가 기존에는 1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9만 원으로 줄었죠. 잔액이. 이 선급 주차비 계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차비, 주차장 사용료 계정이 그동안은 12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줄었죠. 그래서 그 대신 그거를 선급 주차비 110만 원은 자산으로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분계를 하고 다시 한번 시산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변화된 항목은 원재료, 자동차 보험료 변화됐고요. 주차장 사용료 변화됐고 그것도 사실은 노란색 하이라이터 이 두 개까지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없었던 새로운 계정 매출원가, 선급보험료, 선급주차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잔액 다 합쳐보고 또 합계액 다 합쳐봐서 양쪽이 똔똔으로 맞아야 그동안 나의 분계와 전기가 똑바로 된 걸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작업으로 가요. 먼저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손익계정에 해당하는 거는 매출액, 매출원가, 비용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액과 비용을 한번 살펴보는 매출액이 수익이니까. 그래서 매출액으로 따지면 이만큼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비용, 공공요금 비용,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쳐놓은 게 다 비용이에요. 비용, 매출원가도 비용. 그래서 이 초록색만 따로 표로 만들어 보는 게 뭐예요? 손익계산서예요. 초록색만 따로 잔액을 가지고 가면은 매출액, 이거 비용들 쭉 있죠. 나머지 비용은 다 이쪽에, 비용은 왼쪽에 남고 수익은 오른쪽에 남아 있는데 이걸 차근차근 순서대로 위아래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매출액이 9월 한 달 동안 기간이 나오잖아요. 9월 1일부터 9월 30일 동안 내가 팔아먹은 거 매출액이 1,050만 원어치 팔아먹었구나. 이거의 원가는 얼마였지? 이거 만들어내는데 원가는 330만 원이었구나. 원가 비용 처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재료비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비용, 판관비라고 하는 판매 및 관리비로 들어간 것이 공공요금, 급여, 자동차 보험료, 주차장 사용료, 수선비, 임차료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매출액에서 이 비용 전체를 합해서 비용 합계를 빼보니까 9월 달은 첫 장사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당기 순이익이 아니라 순손실 365만 3,656만 원의 손실이 난 거예요. 첫 달은. 첫 달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죠. 매출은 이만큼 잃었지만 비용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특히 수선비 이런 게 4천만 원어치나 계산돼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초록색 하이라이트 하지 않은 거, 그 잔액을 따라서 가면 뭐가 만들어져요? 재무 상태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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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부채,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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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자산, 자산. 그래서 자산 계정은 왼쪽에 이렇게 자산 계정은 왼쪽에 그리고 부채와 자본 계정은 오른쪽에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계정에 현금 이만큼 있고 외상매출금, 비품, 성급보험료, 성급주차비 이거 다 나의 자산이에요. 자산으로 기록된 게 이렇게 2억 3,440만 원이 자산으로 기록됐어요. 이거에 마찬가지로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이 되겠죠. 근데 부채는 차입금으로 1억 5천만 원, 보험으로 4천만 원 있어요. 이것만 해도 1억 9천만 원이 부채 합계죠. 그 다음에 자본금으로 남아있는 게 5천만 원이에요. 두 개 합치면 2억 4천만 원이죠. 자본 및 부채 이것이. 근데 지금 남아있는 돈은 2억밖에 없어요. 원래 자본과 부채 합계 하니까 2억 4천인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만큼 나에게 자본금이 까먹은 거예요. 자본금이. 아까 단기 순손실만큼 그만큼이 뭐예요? 자본금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순손실 그 영역을 여기다 써주면 요만큼 손실이 나서 내가 이만큼 자본금과 부채를 통해서 했는데 그게 다 남아있지 않고 손실이 난 만큼 자산이 축소된 거예요. 2억 4천이 되어야 되는데 2억 4천이 아니고 2억 원밖에 없잖아요. 3,600만 원어치 날라간 거예요. 손실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금 항목에 이익이 났을 때 당기 순이익을 넣고 이렇게 손실이 났을 때 당기 순손실을 넣음으로 인해서 자본합계가 이렇게 5천만 원이었던 게 자본금이 1,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도 전체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다 합계를 해보면 이것도 2억 3,440만 원, 자산합계도 2억 3,440만 원. 이걸 보면 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 자본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여기 회사는 전체 자산 중에 부채가 1억 9천만 원이구나. 빚이 많은 회사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걸 보면은 요거는 요 9월 한 달 동안 장사를 했는데 매출액도 나름 많이 나왔지만 이런 비용이 많이 나와서 9월달 한 달 동안은 3,600만 원이나 손해를 봤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 첫 달은 이렇게 손해가 나요. 첫 해는. 첫 한 2, 3년은 손해가 나고 그 다음에서부터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고 원가는 좀 줄고 이러면서 이익이 본격적으로 나서 단기 수손실이 아니라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야 장사할 맛이 나시 맨날 단기 순손실만 나오면 무슨 장사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제 9월 한 달 이렇게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다는 가정하에서 손실이 나는 회계 과정을 사업 과정을 한번 회계로 정리해 보게 되겠어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 7주에 2번 수업을 하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고 모르는 건 질의응답 받으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수업 시간이 이런 거 질문하라고 있는 시간이니까 반복해서 동영상을 보시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꼭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